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케네디 센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에 케네디 센터에 있는 이사진들을 자신의 측근들로 교체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리고 케네디 센터의 의장 자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앉는 등 이 케네디 센터를 장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측근들로 이사진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케네디 센터의 이름을 트럼프 앤 케네디 센터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이렇게 또 올라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케네디 센터를 리노베이션을 해야 된다. 2억 5,700만 달러의 건물을 보수를 하는 그런 이제 기금을 마련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확보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이제 공로가 된다라고 하면서 건물의 이름을 트럼프 앤 케네디 센터로 이름을 이렇게 또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송을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송을 이렇게 또 보면은 케네디 센터의 이사회 도당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한 권한이 없다. 오로지 콩그레스에서만 의회에서만 이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의회에서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투표를 해가지고 이름을 바꿀 수가 있지 그냥 이사회에서 독단적으로는 이름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서는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빼라라고 명령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추가를 함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케네디 센터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앤 케네디 자신의 이름이 또 먼저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넣음으로 해가지고 케네디 센터의 본질을 흐렸다. 그러니까 케네디 센터를 2순위로 이렇게 또 내려버렸다. 자신의 이름이 먼저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 앤 케네디 센터이다 보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름을 빼라 라고 이제 명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원래는 어제 금요일까지가 마감 시한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좀 이제 늦어졌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도 봐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늘려달라라고 하면서 12시간 연장을 이렇게 또 받아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뜯어냈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6월 13일,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 새벽 3시에 작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새벽 3시부터 글씨를 떼어내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다 뜯어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시간 연장을 받은 거 그 기한 내에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빼내버렸다라고 합니다. 아, 너무나 속 시원한 이런 판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빼내고 원래 그대로의 케네디 센터 이름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또 넣으면서 케네디 센터를 좀 이제 자신 마음대로 막 바꾸고 있었다고 해요. 그 케네디 센터의 기둥을 흰색으로 막 칠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또 칠하고 그리고 이제 케네디 센터에서 뭐 케네디 센터 어널스라고 하는 그런 게 뭐 그런 행사가 있나 봐요. 이런 사회를 직접 맡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최고 권위의 뭐 행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를 이렇게 또 맡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케네디 센터를 시설을 이제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년 동안 이 센터를 폐쇄를 이렇게도 하려고 했다. 그런데 법원이 이것도 중단을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제동을 이렇게 또 걸었다고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뭐 충동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케네디 센터를 2년 동안 폐쇄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법원이 결정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센터를 지금 뭐 거의 같다시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케네디 센터에서 콘서트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 예술가들이 보이콧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그래서 케네디 센터에서 원래 콘서트가 있어야 되는데 막 캔슬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감추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 2년 동안 폐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이 있으면서 예술가들이 여기서 공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감추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케네디 센터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티켓 팔리는 게 굉장히 부진했다고요. 트럼피들만 티켓을 이렇게 또 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티켓을 안 사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케네디 센터가 좀 이제 썰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폐쇄를 한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떼어내지는 작업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몰려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야 막 박수도 치고 야 잘하고 있다 take it down 막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떼어내질 때 막 축배를 들고 막 그랬다고요. 뭐 샴페인을 터뜨리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지지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니 트럼프 대통령 미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름 뭐 여기 올라간 거 뭐 어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야 드디어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속 시원한 그런 판결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권한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막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지금 법원에서 하나둘씩 막아가고 있습니다. 관세도 지금 막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이 케네디 센터 이름 올린 것도 지금 이렇게 또 막고 있고 하나둘씩 막혀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빨리 정상으로 되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이란의 평화 협정이 아마도 이제 24시간 내에 타결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파키스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파키스탄 총리는 나와가지고 미국하고 이란과의 그 평화 협정이 아마도 이제 24시간 내에 타결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번 주말에 뭐 오늘 내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서명식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실무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60일 동안 휴전을 이렇게 또 하면서 또 이제 협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휴전을 연장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제 파키스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란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란 외무부에서는 일요일에 이제 당장 서명을 할 계획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란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관성이 없는 그런 태도를 지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저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란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 평화 협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는 게 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평화협정 사인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한 달 이내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 전 상황으로 이제 되돌린다. 라고 합니다. 뭐 통행료도 받지도 않고 원활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란에 있는 핵물질 처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미 행정부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란에 있는 핵물질 같은 것들은 해체가 된다. 그 이란 내에서 해체가 돼가지고 이란 외부로 반출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평화 협정을 한 다음에는 60일 동안에 그것도 더 디테일하게 이 계획을 이렇게 또 짤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마도 24시간 내에 미국하고 이란이 평화 협정에 대해 가지고 사인을 할 것이다. 평화 협정이라고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60일 동안 휴전을 이제 연장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제 평화협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이제 개방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봉쇄가 이제 풀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주가가 다시 이렇게 또 내려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기대를 갖고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선반영기에 이렇게 또 됐죠. 주식시장의 선반영기에 이렇게 또 되면서 유가도 이제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한 것이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하고 이란이 평화 협정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기습, 공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분명히 뭐 파키스탄 총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미국하고 이란이 조만간 24시간 내에 평화협정에 서명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평화협정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는 것이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휴전 상태에 들어간다 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좀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이것은 이 평화협정이 잘 이루어질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이스라엘의 행동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이 레바논 남부에다가 공습을 이렇게 또 단행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 레바논 남부에 있는 20개 정도의 이제 마을에다가 이 대피령을 이렇게 또 내린 다음에 공습을 감행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번 이 평화협정을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이란이 하는 것이지 이란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 총리는 나와가지고 헤즈볼라의 공격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타격을 하겠다, 공습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네타냐후는 우리는 먼저 공격을 하지는 않겠지만 헤즈볼라가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공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평화협정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란은 레바논에다가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화협정이 사인을 이렇게 딴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평화협정이 바로 이제 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 중동을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연방 법원이 이 미국의 내셔널 파크들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내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전시물을 철거를 하는 것을 금지를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거나 미국인을 부적절하게 폄하를 하는 그런 내용을 국립공원에서 제거를 해라라고 행정명령을 이제 사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국립공원에 있는 노예제 같은 것들이나 뭐 기후 변화 같은 것들, 원주민 관련이 된 그런 전시물들을 철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전에 뭐 백인들, 뭐 백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백인들이 이렇게 했었던 나쁜 행위들을 감추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미국인들이 이제 백인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막 원시인들 좀 이제 많이 이제 죽이고 막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행위가 검열의 선례를 남기는 위험한 행위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국립공원, 내셔널 파크는 미국의 좋고 나쁜 역사를 모두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이 역사는 보존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강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지금 맡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국립공원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가지고 이 전시물 철거 작업을 지금 중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는 이번 판결을 진보적인 활동가 판사의 판결이다 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서 항소를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진보적인 판사의 판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국의 그냥 부정적인 거는 다 철거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라고 남겨둬야지 우리가 같은 실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잘못된 점들은 싹 다 철거를 해라 라는 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을 이렇게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거의 뭐 독재로 달려가고 있는 미국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나쁜 뉴스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의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급격히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CNBC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라이브 방송 중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580억 달러에서 294억 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이렇게 또 외치면서 믿을 수 없다라고 놀라움을 이렇게 또 표시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무역 적자가 진짜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9년도 6월달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무역 적자가 반토막이 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관세의 영향이 이제 크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를 여기저기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관세 정책이 시행이 됨으로 해가지고 수입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은 계속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반토막이 났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제조업이 실제로도 이제 부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5개월 연속 성장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년 만에 최고 수준의 활성도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때리고 있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지금 줄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제조업이 지금 부활을 실제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낙관을 하기는 이르다 라고 하네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공급망을 분열을 이렇게 시키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 내에서 어렵게 제조업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회복세를 위협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때리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무역 적자가 많이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사실이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또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나쁜 얘기만 이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그 트렌드 아라구아 그 깽단 있지 않습니까? 깽단의 두목을 사살을 했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에 굉장히 좀 이제 강력한 대규모 깽단이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 아라구아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트렌드 아라구아가 이제 미국에다가 어마무시한 많은 뭐 마약도 이렇게 또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트렌드 아라구아라고 하는 깽단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랑 긴밀히 이렇게 또 협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트렌드 아라구아의 두목을 사살을 이렇게 됐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드론을 이제 써가지고 공습을 이렇게 또 한 것 같습니다. 군사 타격으로 이제 사살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도 진짜 이 트렌드 아라구아 두목이 사살이 됐다라는 것을 공식 확인을 이렇게 또 해줬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트렌드 아라구아, 이 베네수엘라, 이 깽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10년 동안 이 미국이랑 그리고 이제 남미, 뭐 유럽 전역에 걸쳐가지고 거의 뭐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폭력 조직, 뭐 갈취, 마약 밀매 이런 것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해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법무부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이 트렌드 아라구아 이 조직을 기소를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트렌드 아라구아 두목에다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이렇게도 걸기도 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 트렌드 아라구아의 조직이 미국을 침략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도시 범죄의 주범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조직들에 대해 가지고 강경 조치를 이렇게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또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 미국 남부의 국경을 너무나 약하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다. 트렌드 아라구아 깽단들이 이렇게 또 불법적으로 넘어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범죄자들이 미국에 너무나 많이 넘어왔다.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경을 단단하게 이렇게 또 막아두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이 트렌드 아라과 두목까지 사살을 했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트렌드 아라과 두목을 사살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요거는 뭐 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 어마무시하게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는 그 약이 있지 않습니까? 비만약, 그러니까 살 빼는 약, 이 살 빼는 약이 엄청난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두 회사에서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노보 놀디스크, 위고비, 오젬픽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서 노보 놀디스크가 살 빼는 약, 뭐 많이 이렇게 또 차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일라이 릴리에서도 이제 젯바운드를 이렇게 또 내면서 젯바운드가 인기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을 지금 독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나게 이렇게 또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장 규모는 이제 오는 2035년도까지 연간 1,500억 달러로 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화이자 있지 않습니까? 화이자에서 도전장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화이자가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가 아마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임상 뭐 데이터를 뭐 또 제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조만간 화이자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이자에서 나오는 베로베나타이드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 달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미고비나 오젬피 뭐 젯바운드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이렇게 또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화이자의 비만 치료제는 한 달에 한 번만 주사를 이렇게 또 맞으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 다른 이 비만 치료제보다 이제 굉장히 이제 편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임상 시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상 시험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평균 체중을 한 16% 정도 감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조만간 또 이제 화이자에서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비만 치료제는 소비자들이 선택지가 더 넓어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골라서 비만 치료제 자신에 맞는 또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라서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렇게 또 맞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이런 뭐 주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먹는 약으로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약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최신 나오는 그런 약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복용했을 때 그 부작용이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약의 힘을 빌어가지고 살을 빼는 것보다는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살을 빼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살 빼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빨리 살 빼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약의 힘을 빌어서라도 살을 이렇게 또 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를 이렇게 또 하는 UFC 이 격투기 경기가 이제 치러진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가지고 경기가 백악관에서 이제 치러지는데 그런데 겉으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 250주년 기념 백악관 UFC 대회이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80세 생일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긴 하는 것인데 대외적으로는 UFC 프리덤 250 그러니까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백악관 내에서 이제 관람객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데 한 5천여 명 정도가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백악관 근처에서 스크린 같은 거 설치를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UFC를 근처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UFC 경기를 이제 즐길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UFC 경기를 이렇게 또 관람을 하려면은 페이펄뷰라고 해가지고 돈을 또 따로 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독점 생중계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있는 사람들은 따로 페이펄뷰 돈을 따로 지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볼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역대 가장 저렴한 UFC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지상파 방송에서는 에어가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만 독점 생중계를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내일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이제 맞춰가지고 UFC 경기를 이제 백악관에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연금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웨이지 월급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급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반면에 부자들의 자산은 계속해가지고 더 늘어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가 IPO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IPO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조만장자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의 노동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임금이 지금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서 역대급 자산 불평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예, 지금 현재 미국의 상위 0.0000001% 네, 대략 한 20여 명의 자산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 자산이 미국 GDP의 12%에 달한다 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것은 19세기 말에 그 불평등 수준이었던 3%를 훨씬 더 뛰어넘는 역사상 전례 없는 그런 규모이다 라고 하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K자형 경제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의 자산은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늘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상과 직결이 되는 노동소득은 지금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특히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일으키기도 함으로 해가지고 물가 조정 실질 임금은 3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미국인들의 임금이 하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최고 부자들은 자산이 계속해가지고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최고 자산가들 일론 머스크에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AI로 인해가지고 지금 돈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AI가 지금 이 데이터 센터가 계속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지금 전기세, 수도세를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어마무시하게 끌어다 쓰고 있고 그리고 물을 엄청나게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냉각을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이거를 돌리기 위해 가지고 전기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바로 부자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발전을 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왜 돈을 더 많이 내고 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지라고 지금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인들의 이 미국 노동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AI로 인해 가지고 부자들이 더 부자가 이렇게 또 되고 있으면서 내 임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AI 거품이 꺼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미국인들의 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퇴연금 있지 않습니까? 401k 같은 것들이나 IRA 같은 것들이 다 주식시장에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모순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 일반인들이 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미국인들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위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스위스에서 총 인구 수를 1000만 명으로 제한을 하는 그런 법안이 국민 투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결과를 지금 대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50년도까지 스위스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을 하는 그런 법안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그 투표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마무리가 되면은 투표 결과가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 법안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스위스의 인구가 950만 명이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스위스로 넘어오는 그런 모든 이민 절차를 엄격히 제한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스위스의 인구가 1000만 명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유럽과의 그 협정을 파기를 이렇게 또 하고 유럽의 이제 단일 시장 접근을 포기를 한다라는 그런 법안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스위스에 있는 구구당 있지 않습니까? 구구 정당에서는 지금 이 스위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2002년도 협정 이후에 인구가 23% 급증을 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주택이 비싸지고 있고 학교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 교통이 복잡해지고 있고 복지가 지금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압박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이제 구구 정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인구를 제한을 이렇게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민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이 이민을 오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측 입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스위스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을 하는 이 법안은 스위스 이 국가의 안전성을 위협을 하고 그리고 경제를 위협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이 스위스 번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또 이제 반대를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위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출생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민자가 필수이다. 라고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스위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인구 상한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최초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눈여겨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스위스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위스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이제 캡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라는 그런 사람들이 한 52%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제 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과연 어떻게 스위스 법안이 이렇게 또 나올런지 계속 뉴스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스위스에서는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을 이렇게 또 할런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위스 뭐 이민자들이 너무나 많이 넘어와가지고 뭐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보였거든요. 종종 보였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이렇게 또 할런지 보자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스페이스X가 어제 이 IPO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IPO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스페이스X는 어제 마감을 이렇게 또 한 것이 161달러로 마감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IPO를 이렇게 또 하면서 원래는 이제 공모가가 135달러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면서 150달러의 공개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가가지고 161달러의 마감이 이렇게 또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한때 뭐 176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161달러의 마감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X의 시총은 2조 2천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와. 그냥 이 IPO를 하자마자 2 트릴리언 달러 기업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거는 역사상 가장 큰 IPO였다라고 합니다. 이번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스페이스X에서는 750억 달러를 조달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X의 지분 42%를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인류 최초로 자산 1조 달러, 1 트릴리언 달러를 이렇게 또 가진 그런 사람이 됐다. 인류 역사상 최초. 미쳤네요.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X 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스페이스X 주식을 이렇게 또 샀다라고 합니다. 공모 금액 중에 150억 달러가 개미 투자자들한테 배정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빈후드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이 되는 그런 사태도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너무나 많이 뭐 스페이스X를 막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중단이 되고 그랬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스페이스X가 역사적인 IPO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또 이제 IPO를 하면서 연설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연설을 이렇게 했거든요. 텍사스 그 스페이스X 자신의 회사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렇게 연설을 이렇게 또 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스페이스X를 열면서 성공을 할 확률을 나는 10%로 봤다. 10% 미만으로 이렇게 또 봤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까지 스페이스X가 성공을 예상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마도 내가 뭐 크랙, 마약 같은 것을 피운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지금 이러한 상황이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그때 스페이스X 초기 때는 이러한 성공을 상상도 못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지만 그래도 우리 인류가 인터스텔러 행성끼리 돌아다니는 그런 거는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충분히 도전을 할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스페이스X를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어쨌든 이 스페이스X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직까지도 어마무시한 적자를 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공모가를 135달러로 고정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고 합니다. 고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라는 식으로 그냥 밀어붙였다고요. IPO를 이렇게 또 하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돈도 이제 못 벌고 있는 이 스페이스X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이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135달러의 공모가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IPO를 이렇게 또 하자마자 150달러에 이제 풀렸고요. 그리고 161달러까지 이렇게 또 이제 마감이 됐다. 오르면서 이렇게 또 마감이 됐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릴리언에어가 됐다. 조만장자가 됐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2 트릴리언 달러 시총을 이제 넘어섰다. 미국 내에서 6번째로 커다란 시총을 가진 기업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또 올라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테슬라도 가지고 있고 스페이스X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들끼리 분명히 뭔가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뭐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X에 좀 이제 많은 기대를 이렇게 또 걸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직까지도 적자를 내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뭔가 할 것이다 라고 투자자들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스페이스X 이 IPO 진짜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엔트로픽 있지 않습니까? 이 클로드 그 AI를 가지고 있는 그 엔트로픽에서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 성능의 AI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 파블 5랑 그리고 미토스 5 이 AI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성능이 좋다 보니까 접속을 결국에는 차단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 정부에서 긴급 명령이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요. 미 행정부가 미 정부가 국가의 안보를 이유로 해가지고 빨리 엔트로픽에 파블 5랑 그리고 미토스 5를 접속을 차단을 해라라고 명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엔트로픽에서는 법을 준수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차단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정부에서 이러한 명령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하기는 했는데 이러한 조치를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한테는 미안하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제 사과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위험한 AI 배포를 막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 엔트로픽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랑 엔트로픽이랑 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엔트로픽을 좀 더 이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랑 두 번째 지금 충돌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파라마운트 그리고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 법무부에서 파라마운트가 이제 워너브라더스 합병을 하는 것을 승인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뭐 인수를 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다가 그러다가 파라마운트까지 이렇게 또 합세를 해가지고 누가 인수를 하는지 좀 많은 화제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파라마운트가 인수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 법무부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줬다, 합병을 승인을 이렇게 또 해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반독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또 봤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합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100억 달러 규모의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대형 계약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법무부에서는 통과가 되기는 됐지만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조사가 남았다고 해요. 조사가 남고 이제 합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아직도 남아 있기는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파라마운트 CEO는 9월달까지 합병을 완료를 이렇게 또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이렇게 또 잡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파라마운트가 이제 워너브라더스를 이제 인수를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하니까 과연 어떻게 이 넷플릭스랑 싸우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